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사칙 연산자도 배웠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개념도 배웠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설명드리긴 했는데 모든 코드는 뭐다? 위에서 아래로 뭐다?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A는 10, 그 다음에 뭐 B는 20, 뭐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했다 했을 때 A는 10이라는 요 두 번째 라인의 코드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얘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되거나 또는 세 번째 라인의 코드가 먼저 실행되고 두 번째 라인의 코드가 먼저 실행되는 그 다음으로 실행되는 코드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으로 여러분들 코드가 실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코드를 뭐 하고 싶다? 제어를 걸고 싶은 거예요. 제어를.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어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문이라는 개념과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조건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별표 5개 쳐가지고 이제 배워야 되는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코드에 조건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출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age라는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 age라는 변수는 뭐예요? 나이죠. 그러니까 나이 변수가 20살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age가 뭐 예를 들어서 20살 이상이냐 또는 20살 미만이냐에 따라서 성인인지 미성년인지를 지금 판가름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써가지고 미성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썼을 때, 자, 지금 이 코드 age가 20이라 했을 때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출력될까요? 아니면 둘 다 출력될까요? 당연히 둘 다 출력되는 거죠. 왜? 컴퓨터가 age가 20살이 성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조건을 걸어주지 않는 이상 컴퓨터 파이썬은 이 age라는 그 변수의 값이 뭐다? 성인의 나이인지 또는 미성년의 나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가지고 얘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그걸 이제 판가름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어떻게 쓰냐?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if. 자, if 뜻이 뭐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띄어쓰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조건식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현산자 개념 배웠죠? 비교현산자. 뭐 이상, 초과, 뭐 미만,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식에 맞게끔 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라는 거는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죠, 보통? 그렇죠. 20살 이상을 우리가 성인이라 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 뭐라 쓰면 된다? age가 20살 이상이다 라고 쓴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이 20살 뒤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조건문의 문법인 건데, 자, 그러면 if 만약에 age가 20살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비교현산식을 컴퓨터가 계산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와요. 또는 비교현산식의 결과 뭐예요? true 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false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조건문은 이걸 조건식이라 얘기합니다.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이면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false인 경우에 뭐예요? false인 경우에는 실행된다, 안 된다? false인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들여쓰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탭을 하나 딱 써줘야 돼. 탭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줘야 된다.
자, 중괄호 쓰지 마세요. 중괄호 쓰시는 분들 코드 잘못 쓴 거예요. 딴 거 프로그램 언어 배웠다 해가지고 중괄호 쓰시면 안 됩니다. 파이썬 문법대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age는 20살 이상이 뭐다? 성인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뭐 했어요? 탭을 하나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썼어요. 탭 이렇게.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인입니다라는 요 코드, 요 프린트라는 요 코드가 요 조건문 안에 뭐다? 종속되어 있는 코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쓴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제가 age, 요 age의 값을 뭐라 했어요? 20살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20살이라 썼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age는 변수예요. 20이에요. 그렇죠. 20이죠. 그러면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라 했기 때문에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20 대신에 15라 바꿨어요. 자, 15라 바꾸게 되면 얘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미성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건을 어떻게 거시죠? 만약에 age가 몇 살 미만? 바로 20살 미만을 이제 우리가 미성년이라니까. 자, 얘도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들여쓰기인데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age가 뭐예요? 제가 15살을 썼기 때문에 뭐가 참이에요?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니까 뭐가 나온다? 미성년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에 따라서 얘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썼다 해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왜? 지금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코드를 우리한테 지금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시간에 대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를 내가 얼마큼 빠른 속도로 실행시키겠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파이썬 코드가 엄청나게 느리게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C 언어를 나중에 배우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 언어가 프로그램 언어 중에 제일 빠른 언어입니다. 참고로 제일 빠른 언어고 파이썬은 C 언어에 비해 좀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막 사용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느리고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C 언어에 비해서는 뭐 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번역되는 변환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여튼 여기서 지금 어쨌든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 이렇게 하나를 출력하는 걸 했는데, 자, 지금 조건문이 몇 개다? 조건문이 2개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는데, 그러면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조건문만 실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조건문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걸 질문을 하면 이제 저한테 답변을 하기로는 강사님 하나만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지는 알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둘 다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둘 다 실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코드라는 건 아까 뭐라 했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강사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으로 딱 내려왔을 때 컴퓨터가 읽어드립니다. age가 20살 이상이네. 그러면 이건 참이네. 그럼 성인입니다라는 말을 출력해줘야겠구나. 그럼 출력을 하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13번째 라인으로 와가지고 이걸 체크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컴퓨터가 계산을 해봤더니 age는 20살 미만이네, 미만이 아니네, 이건 거짓이네. 그러면 나는 미성년입니다라는 말을 출력을 안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두 개의 조건문이 뭐다? 둘 다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실행되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는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될 뿐이지, 결론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느리게 실행된다 할 뿐이지 완전히 코드가 잘못된 건 아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얘가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코드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냐.
자,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쓴 거는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파이썬 조건문 개념 설명드릴 때 많이 이제 들어서 설명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에 따른 정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러면 뭐 age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래요. 그러면 10대. 그 다음에 2번은 뭐 20대. 그 다음에 3번은 30대. 뭐 이런 식으로 코드라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푼다 했을 때 보편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2번, 1번, 3번 어떻게 풀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거꾸로 푸나요? 아니잖아요.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풀죠.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얘가 여러분들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머릿속으로. 자, 가정을 했을 때 일단 age라는 변수에 이제 10이래요. 그러면 자, 열심히 여러분들 1번 계산하겠죠. 1번을 계산했는데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정답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만약에 정답이라 하면 여러분들 2번, 3번 굳이 봐야 안 봐요?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당연히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1번이 정답인 거 확신을 했는데 굳이 번거롭게 2번, 3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요, 만약에 age라는 이제 값이 20이래요. 그러면 일단 1번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1번 바로 건너뛰고 2번부터 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일단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봤더니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1번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왔어요. 자, 2번으로 내려왔더니 2번은 뭐예요? 계산해봤더니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럼 3번 볼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3번 볼 필요 없겠죠. 그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30이래요. 자, 그러면 1, 2번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 아니죠. 계산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1번, 2번 순차적으로 내려오긴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할 때. 자, 그러면 왔는데 3번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삼지선다기 때문에.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계산하나요? 없잖아요.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이제 3번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제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개선을 해볼 건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조건문의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 if 앞에다가 el이라는 말을 딱 붙여주게 되면 el이라는 말을 붙여주게 되면 더 이상 두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뭉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덩어리로 뭉쳐주면 이제 뭐가 좋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1번이 정답이 됐으면 2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했죠. 바로 그런 구조로 지금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문이 이제 age가 20살이라서 이거 성인이네? 그럼 파이썬이 뭐다? 이 뒤에 있는 코드는 실행을 아예 시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1번이 정답이 아닌데 근데 2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1번이 정답이 아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거 15살을 15살로 바꿨을 때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성인이 아니래요. 그럼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밑으로 내려와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지선다라는 거는 1번 아니면 2번인 거잖아요. 그럼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밑에 2의 리프로 묶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아니면 얘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면 되냐면 계산할 필요 없이 아예 조건식을 지운 다음에 else라고 써주는 게 끝이에요. else. 그러면 else라고 써주게 되면 뭐가 좋냐? 만약에 age라는 녀석이 20살 이상이다. 참이네? 그러면 성인이다 하고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성인이 아니네? 그러면 else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계산식 쓰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여기다가 조건식 써가지고 강사님 실행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좀 여러분들이 완벽한 조건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if
ELIF else 구조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벽한 구조의 조건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조건문을 작성할 때 그냥 조건문을 작성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조건문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에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건문에 자, 그럼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요. 자,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뭐죠? 양립할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썼는데 만약에 내가 그 결과가 2개가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나와버렸다. 그 조건문은 완전히 잘못된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if, else, elif, else를 썼는데 그렇게 안 쓰고도 내가 만약에 코드를 if문만으로도 해서 어떤 결과가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if문을 막 늘어뜨려 놓았는데 조건의 결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다? 그건 잘못된 코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의 조건을 걸 때는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나이를 이제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나이 판별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 판별 프로그램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ge를 10이라 썼을 때 여기다가 print라고 써서 뭐라 쓸 거냐면 일단 age grade라고 써볼게요. grade.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ge grade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나오겠어요? 에이지 그레이드니까 1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면 2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를 판별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그냥 -1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1을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age가 10살 미만이다라고 하면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어줘라? 0을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age가 1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age가 20살 미만.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10살 이상 20살 미만, 이걸 몇 대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10대라고 얘기하죠. 10살 이상 20살 미만, 이거를 우리는 10대라 하기 때문에 age grade를 10이라 쓰겠죠. 자, 일단 요까지만 작성했을 때 잘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age가 10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니까 통과될 거고, 그러면 얘가 age가 10이니까 여기서 참이죠. 그죠? 그리고 20살 미만 참이잖아요. 엔드 연산자는 둘 다 만족하면 참이기 때문에 실행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10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몇 개 더 작성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20, 그 다음에 30, 20대, 30, 그 다음에 40, 30대,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 얘는 40대,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40살 이상 50살 미만, 그 다음에 얘는 40살 미만, 얘는 30살 이상, 그 다음에 20살 이상 30살 미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에이지 그레이드 10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0 입력하면 20대 잘 나오고, 30 입력하면 여기다가 30대 잘 나오죠? 그죠? 아니면 조금 재미를 위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인풋이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쓸 수도 있겠죠.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좀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나이를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age라는 녀석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는 다 뭘로 취급된다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int ag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수로 형변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실행하게 되면 나이 10살 입력하면 1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 40대까지는 괜찮아요. 40대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50을 입력하는 순간 50에 맞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50에 맞는 조건이 없다 보니까, 얘가 이 조건문, 여기서부터 시작된 조건문이
계속 거짓이기 때문에 age grade라는 변수는 뭘로 보존된다? 마이너스 1로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age grade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프린트에 써서 50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 쓴다? else라 써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이를 여러분들 50다 입력하면 50대 이상입니다.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5살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자, 5살 입력하니까 0대입니다. 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제가 여기다가 10살 미만이면 에이지 그레이드를 0으로 써놓으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에이지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0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잖아요. 참고로 조건문 안에는 여러분들 조건문을 하나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중첩 조건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는 else 안에다가 만약에 age grade라는 변수가 0을 만났다. 그러면 0을 만난 요 순간에 뭐라고 쓸 거냐면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아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else를 하나 더 쓰고 이렇게 코드를 써주는 거죠. 코드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5살 입력하면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20살 입력하면 20대입니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0 입력하면 50대 이상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이 판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근데 여기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else를 지우고 얘를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문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까 중첩 조건문을 썼던 거를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else를. 그러면 지우는 순간 여기다가 제가 나이를 50이라 입력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2개 이상이 나와버린다. 2개 이상.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쓴 코드는 사실 뭐 이 else로 elif로 묶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묶은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코드가 일단 에러라기보다는 2개 이상 나오는 이유는 뭐야? 50이라 입력했을 때 지금 걸리는 게 여기서 뭐예요? age grade라는 변수가 마이너스 1로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일단 얘가 나오는 것까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0이 아니니까 else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50대 이상입니다가 나와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다 뭐라 붙이면 되냐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elif라고 붙여주고 얘를 하나의 조건문으로 이렇게 뭉쳐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제 중첩 조건문을 쓸 필요 없이 하나의 조건문으로 이렇게 뭉쳐주게 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만 이런 식으로 내뱉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하면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설계를 할 때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코드를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양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깔끔한 조건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조건문을 쓸 때는 내가 만약에 조건이 하나밖에 없다 하면 if문을 써도 돼요. 근데 여러 가지의 조건에 대한 결과가 필요하다 하면 if, elif, els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조건문으로 만든 다음에 조금 더 아름다운 조건문으로 생성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